안녕하세요. 수학을 가르치는 박성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내용은요, 등차 수열의 구조적 해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구조적 해석이라는 게 아마 학생들이 느끼시기에 조금 이제 어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보통 등차 수열이라는 거를 해석을 할 때는 일반항으로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일반항을 A1에다가 플러스에 n-1 d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고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항이라고 하는 이 A1하고 그 다음에 공차를 알게 되면 자, AN 즉 일반항을 전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보통 이제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끔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구조적 해석이라고 한다면 등차 수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열로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우리가 조금 기하학적이나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함으로써 이제 문제를 조금 더 간단하게 푸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내용이 써놓은 내용이 일반항 vs 등차 중항이다라고 얘기를 해놨죠. 자, 그러면 이 차이는 뭐냐면 제가 일반항이라는 건 그냥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등차 수열을 접근한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첫 항하고 공차를 구함으로써 AN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등차 중항이라는 게 바로 뭐가 될 거냐면 자, 구조적 해석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반항과 등차 중항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일반항이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A1이 있고, 자, A2가 있고, 그 다음에 A3이 있고, 자, 요렇게 있다라고 했었을 때 등차 수열 자체가 D만큼이 더해지는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잖아.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인 거냐면 지금 A2나 A3, A4 그 뒤에 있는 항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다른 항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일반항의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야. 자, 그러면 등차 중항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배웠던 게 자, AN이 있고, 자, A에 n 플러스 1이 있고, 자, A에 n 플러스 2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자, 등차 중항이라는 건 2에 an 플러스 1이 바로 뭐가 된다? an에다가 더하기 an 플러스 2가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중항이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등차 중항을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반항과는 다르게 앞에서부터 가는 게 아니라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양옆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AN에서 AN 플러스 1까지는 공차만큼이 더해진 게 될 텐데 AN 플러스 1에서 AN을 바라보게 되면은 공차가 하나 빠진 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AN 플러스 2는 그대로 공차가 하나 더해진 게 될 테니까 자, 이 녀석을 우리가 A에 n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D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 자, AN 플러스 2라는 녀석은 AN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D요 이런 식으로 AN 플러스 1 가운데 항을 통해서 양옆을 나타내는 게 바로 등차 중항의 해석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등차 중항을 기본으로 해서 일단은 등차 수열을 해석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 해석 중에 기하학적인 방법하고 함수적 해석 방법이 있는데, 자, 그러면 등차 중항에 이제 등차 수열에서 함수적 해석이라고 한다면 자, dn 플러스 k라는 형태의 일반항으로 나타냈을 때 우리가 이 녀석은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보통 우리가 뭘로 얘기를 하냐면 직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 직선으로서 해결을 하는 게 구조적 해석의 첫 번째라고 한다면 제가 오늘 첫 번째 수업에서 강의에서 집중할 내용은요, 수직선상에서의 등차 수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볼 텐데, 자, 그러면 수직선에서의 등차 수열의 해석은요, 이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등간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수직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시면 자, 여기서 내가 A1에 해당하는 첫 번째 항에 해당하는 숫자를 찍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에 해당하는 숫자를 찍고, 자, 세 번째 항에 해당하는 숫자를 이렇게 찍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A1에서 A2로 갈 때는 공차만큼이 더해진 거고, 자, 여기서도 공차만큼이 더해진 거니까 자, 이것들끼리 간격이 같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수직선상에서 나타내게 된다면 우리가 앞서 중학교 때 공부했었던 뭐 중점의 원리라든지 내분점 또는 외분점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수직선에서 이용을 하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따 문제에서 이제 만나보게 될 텐데 절대값이에요.
오케이? 절대값이야. 자, 그러면 이 절대값이 왜 수직선에서 표현하는 데 의미가 있냐면 얘들아 보통 절대값이 얘기하는 건 뭐야? 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이 절대값 AN이라는 녀석을 수직선상에서 0으로부터의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절대값이 붙은 등차 수열을 해석을 하는데 수직선을 이용하는 게 우리가 조금 더 편리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구조적 그 해석의 핵심이 되는 게 우리가 등차 중앙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자, 그러면 등차 중앙을 수직선상에서 해석을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볼게. 자, 우리가 등차 중앙을 했던 게 다시 한번 써보면, 자, A의 n 플러스 1이 AN에다가 플러스에 AN 플러스 2라고 했단 말이지. 자, 그러면 여기를 내가 AN이라고 둘 거고요. 자, 이쪽을 AN 플러스 1이라고 둘 거고, 자, 여기를 AN 플러스 2라고 둔다라고 친다면, 자, 우리가 2를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버리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AN과 AN 플러스 2의 중점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다? AN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치? 자, 그래서 얘네 둘의 간격이 같기 때문에 자, 이 두 녀석의 중점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다? AN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자, 이게 수직선상에서의 등차 중앙의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몇 개를 좀 풀어볼 텐데, 자, 우리가 웬만하면 다른 방법이 가능하긴 할 거야. 하지만 최대한 구조적 해석, 그 중에서도 수직선상에서 해석하는 걸 좀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좀 풀러 가볼게요. 자, 우리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는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자, AN이 등차 수열이라고 나왔고 공차가 0이 아니다라고 나왔거든. 자, 그러면서 A2하고 A4하고 A9가 서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등비 수열이라는 게 등장을 했지만 우리 기본적인 내용으로 잠깐만 얘기하자면 등비 수열은 일정한 수가 곱해지는 규칙성을 갖는 수열이지. 그러면서 등비 수열에 뭐가 이제 또 얘기가 나올 거냐면, 자, 이것들끼리 등비 중앙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따라서 A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 AN에다가 곱하기 AN 플러스 2가 됩니다 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서 공비가 곱해진 게 AN 플러스 1이 되고 공비가 곱해진 게 AN 플러스 2가 되니까 내가 이 녀석을 A의 n 플러스 1에다가 n 플러스 1에다가 곱하기 r분의 1이라고 나타낼 거고요. 자, 이 녀석을 a의 n 플러스 1에다가 곱하기 r이 이런 식으로 일단은 표현한다라는 것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갑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주어진 an이 등차수라고 했잖아.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쌤이 여기서 썼던 an은 일반적인 등비수열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이제 문제에서의 an을 한번 볼 텐데, 자,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AN은 등차수열란 말이지. 뭐가? A2, A4, A9가 그대로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는데 각각의 항은 수열 AN은 등차수열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어떻게 풀 거냐면 수직선상에서 한번 나타내 볼게. 자, 수직선에서 보시면, 자, 여기에 A2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긴가에 뭐 A3이 있다라고 치고, 자, 여기에 A4가 있고요. 자, 쭉 우리가 가서 여기에 A5, 그 다음에 A6, 그 다음에 A7하고 A8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요. A9까지 쭉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얘네들은 AN은 등차 수열이니까 당연히 전부 다 간격이 어떻겠어? 다 같을 거란 말이지. 그치? 자, 그러면 A2하고요. 자, A2하고 A4하고 A9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A4를 어떻게 표현을 한번 해볼 거냐면, 지금 보시면 이 길이를 2다라고 두시면, 자, 이 길이가 몇이 나올 거냐면 5가 나오게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가 나오게 될 테니까, 자, 어떤 관점으로 보겠다는 얘기냐면 A4를 A2와 A9의 2대5 내분점으로 한번 바라보겠다는 얘기거든. 왜? 수직선이니까 가능한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수직선상에서 보자면 내분점이니까, 자, 2 더하기 5 하시면 7이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 곱하기 A2에다가 더하기 2 곱하기 A9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다? A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런데 지금 이것들이 등비수열이다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봤을 때 A2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A4 곱하기 R분의 1이 될 것이고, 자, A9라는 녀석은 A4 곱하기 R이 될 테니까, 자, 그대로 우리가 한번 대입을 시켜버리시면,
자, 왼쪽에 있는 이 7분의 5a 더하기 2a 9라는 녀석은요. 자, 7분의 5 곱하기 a4에다가 곱하기 r분의 1이 나올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 a9라는 녀석은 2 곱하기 a4에다가 r이요. 요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a4 전부 다 있으니까 얘를 약분을 시켜버리시게 되면요. 자,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양쪽에다 7 곱해볼게. 자, 그럼 r분의 5하고 플러스 2r이 뭐가 되겠습니다? 얘가 7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방정식을 풀어버리시게 되면 물론 r이 1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공차가 0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지.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r을 구하시면 되는데, 자, 이거 방정식을 푸는 건 직접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r을 구하시게 되면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공비가 2분의 5가 나왔고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6r이었으니까 답은 몇이 될 거냐면 15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는 게, 쌤 굳이 이 문제를 수직선상에서 풀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그 이유를 알려줄게. 자, 보시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요. 등차 수열은 일반항으로 해석하는 게 있고 등차 중항으로 해석하는 게 있다 그랬어. 근데 일반항을 우리가 정확히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A1하고 공차를 알아야 되지. 그치? 근데 A1하고 공차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조건이 2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 얘들아, 조건이 지금 몇 개 주어졌어? 얘가 등비수열이라는 조건이 딱 하나밖에 안 주어졌단 말이야. 그치?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공비를 구하라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미지수를 전부 다 해결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일반항으로 계산으로 접근하는 거는 이 문제에서는 조금은 비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 자, 그래서 자, 이 녀석이 지금 2011학년도 수능기출 문제라고 돼 있는데, 자, 그래서 수능기출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등차 수열을 수직선상에서 해석하는 걸로도 바라볼 수 있겠더라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뭐 아주 쉽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어려운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2번부터는 조금 어렵거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2번을 또 풀러 가봅시다. 자, 이제 2번을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는 출처가 2022학년도 이제 9월 평가원 문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9월 평가원 문제를 우리가 수직선으로 한번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볼 텐데, 자, 문제 보시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라고 나왔고, 자, 그 다음에 가족권을 보면은 절대값이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왔죠. 그쵸?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구조적 해석 안에서 수직선상으로 해석할 때는 절대값인 경우 사용하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풀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치? 자, 그래서 요 녀석에 일단 집중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조건을 보시면,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1부터 n항까지,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자, 마이너스 100보다는 큽니다라고 나왔거든. 자, 그래서 이 두 조건을 가지고 해볼 텐데, 일단 가조건에 한번 집중을 해볼게. 자, 그러면 가조건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얘들아, 지금 n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의 거리, 어디서부터? 0으로부터. 그리고 n 플러스 3번째 항까지의 거리가 같습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치? 근데 당연히 am하고 an 플러스 3은 똑같은 수는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봐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원점이 있다라고 할게. 됐니? 자, 그러면 이쪽에 A에 M이 있다라고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A에 M 플러스 3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자, 얘네 둘의 거리가 어떻겠습니다? 같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선생님, AM하고요, AM 플러스 3 사이에는 몇 개가 더 있잖아요. 그치? 자, 그럼 봐봐.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봐봐. 공차만큼 이렇게 갔어. 공차만큼 가게 되면, 자, 여기를 내가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고 놓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공차만큼 이렇게 뒤로 갔다라고 하면, 자, 이 녀석을 A에 n 플러스 2다라고 놓겠지. 그치?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AN 플러스 1하고 AN 플러스 2 사이의 간격도 뭐가 되는 거야? 공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나조건까지 만족을 시키는 우리가 A1이 마이너스 45인 수열에 대해서 공차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A1이라는 건 마이너스 45니까 수직선상에서 보통 이쪽에 있을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지금 AN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을 나타내는데, AN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을 나타내는데, 자, 얘가 D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얘네 둘의 중점이 0,0이잖아. 0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 간격이 우리가 뭐라고 놓을 수 있는 거야? 2분의 D라고 놓을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AM 플러스 1을요. 마이너스의 2분의 D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AM이라는 녀석은 여기서 또 D만큼 앞으로 간 거니까 마이너스 D를 해서 몇이 될 수 있겠다? 마이너스 2분의 3D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 앞에 항은 또 뭐가 있겠어? 여기서 D만큼 뺀 게 될 테니까 마이너스 2분의 5D요.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볼게. 자, A1이라는 건 우리가 마이너스 45다라고 했고요. 자, m이 자연수다라고 했는데 그럼 얘가 A1이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얘가 A1이 됐다라고 쳐봐. 자, 그래서 이 녀석이 마이너스 2분의 3D가 됩니다. 라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거 약분해서 구해버리시면요. 자, A1이 D가 몇이 나온다라는 게 확인이 되냐면 자, 지금 3 해서 15 나올 거고 자 마이너스 2를 곱해버리니까 D가 몇이 나올 거냐면 30이 나온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공차가 30이면은 조건을 만족하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기가 A1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 더 간 게 A1일 수도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결국에 A1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5인데 자, 어떻게 될 수도 있을 거냐면 공차 한 번 더 뒤로 간 거 마이너스 2분의 5 D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얘가 마이너스 45가 되겠더라. 그치? 자, 그러면 이것도 약분해서 나눠버리시게 되면 공차가 몇이 된다? 마이너스 18이 그냥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A1이 만약에 이번에는 공차 한 번 더 갔다라고 쳐볼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7D라고 하게 되면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45가 될 텐데 얘들아 그러면 지금 공차가 D라고 했는데 D가 뭐라고 했어 문제에서?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얘를 통해서 D를 구했을 때는 지금 7이라는 녀석이 45의 약수가 아니니까 여기서는 공차를 구할 수가 없겠지. 그치? 자, 그래서 쭉쭉쭉 해서 우리가 공차를 구할 수 있을 텐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어떤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의 합이 뭐보다는 커야 돼? 마이너스 100보다는 커야 된다라 그랬죠. 그쵸? 자, 그러면 D가 만약에 30이 되는 경우를 보시면 D가 30이면요. 자, 첫째 항은 마이너스 45가 될 거고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15가 될 거고 세 번째 항은 15가 될 테니까 여기까지 더한 게 합의 최소값이 될 거고 당연히 마이너스 100보다는 크겠지. 이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D가 만약에 18이 됐다라고 쳐봐. 자, 그러면 첫째 항은 마이너스 45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27이 될 거고요.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9고 네 번째 항은 99 이렇게 나올 텐데 자,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더한 게 최소값이 될 텐데 당연히 더해도 마이너스 100보다는 더 큰 거 맞지? 그치? 자, 그래서 D가 30일 때하고 D가 18일 때 우리가 조건을 만족시키니까 48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자, 그러면 쌤이 지금 뒤에 파트는 생략을 했는데 하나만 더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자, D가 30하고 18일 때는 된다라고 했는데 또 어떤 경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냐면 자, 마이너스 45라는 첫 번째 항이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9가 또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9의 D가 됐다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서 구할 수 있는 D는 2분의 9. 자, 그럼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건 D가 몇이 됩니다야? 10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D가 10이 되는 경우라고 한번 보시면 자, 마이너스 45, 그 다음에 마이너스 3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5 이렇게 했는데 이미 여기서 뭐가보다 작아져 버려? 마이너스 100보다 작아져 버리게 돼 있죠. 그쵸? 자, 그래서 D가 10일 때는 자연수 조건은 만족하지만 나 조건을 만족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D는 10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D는 30하고 18 두 개밖에 안 되겠다라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 절대값이라는 걸 수직선상에서 0으로부터의 거리로서 해석을 해서요. 중점으로 있다는 우리가 문제를 접근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번 문제 9월 평가원 2022년 9월 평가원 문제였는데 자, 이 녀석도 수직선에서 접근이 가능하더라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자, 이번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마지막 3번 문제 풀러 가봅시다. 자,
자, 이제 마지막 3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자, 3번 문제는 2023학년도 사관학교 기출 21번, 그러니까 준킬러에 해당하는 문제가 될 거고, 이 녀석을 이제 계산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이에요. 꽤 높은 편이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LML 순서쌍이 6개라고 했는데 지금 LM이 자연수인 것만 주어졌지 아무것도 안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으로 푼다라고 하면은 일일이 우리가 L하고 M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 자, 근데 이 녀석을요,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접근법으로 해버리시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게 풀리거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A6 더하기 A7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는 일단은 그냥 받아들이고 갈게. 자,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자, 자연수 L하고 M에 대해서 둘의 합이 1이 된다라고 했거든. 자, 근데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한번 해볼 거냐면, 자, 나 조건을요, 나는 양쪽을 한번 2로 나눠볼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2분의 AL하고 더하기 AM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지금 수직선상에서 나타냈을 때 AL하고 그 다음에 AM의 중점이 몇이 되겠습니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죠. 그쵸? 자, 그래서 두 항들의 가운데, 즉 중점이 2분의 1이 되게끔 하는 LM의 순서쌍이 몇 개입니다? 6개가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따라서 우리도 이것도 등간격으로 한번 해볼 텐데, 자, 그러면 수직선에서 이렇게 잡고요. 제가 여기를 2분의 1입니다. 라고 한번 놔둬볼게. 자, 그러면 봐봐. 여기를 만약에 잘 모르겠지만 그냥 AK라고 놔둘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쪽을 잘 모르겠지만 AK 플러스 1이라고 한번 놔둬볼게. 됐니? 자, 그러면 지금 수열상에서 얘네 둘끼리는 공차만큼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 지금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이것 둘이 어떻게 되겠습니다? 같아지겠습니다. 나오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앞에서 AK-1하고 AK 플러스 2의 중점 또한 2분의 1이 될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만약에 A에 K-1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A에 K 플러스 2가 된다라고 치면 얘네 둘의 중점도 몇이 되겠더라? 2분의 1이 되겠더라. 그래서 이런 순서쌍이 6개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잘 봐. 지금 첫 번째 항이 우리가 음수일 거라고, 더 작은 쪽이라고 봤을 때 A1하고 매치되는 게 하나 있을 거고 A2하고 매치되는 게 하나 있을 거고요. 따라서 이 순서쌍이 6개가 되게 된다라고 치면 AK가 몇이면 되겠어요? 얘가 A6이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A6, A7, A5, A8, A4, A9 이런 식으로 우리가 쌍으로 묶어서 그 중점이 2분의 1이 되겠으면 좋겠다 이거야. 근데 문제가 좀 생겼어. 뭐냐면 우리가 가족권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A6하고 A7을 더한 게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라고 했거든. 자,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를 A6이라고 놓게 되면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A7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A6하고 A7을 더해서 2로 나눈 게 2분의 1이 되니까 얘네 둘의 합은 몇이 돼요? 2가 1이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가족권의 위배가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냐면 다시 한번 그려볼게. 자, 이렇게 수직선이 있을 때요. 자, 얘가 2분의 1인 거야. 자, 2분의 1이 있고요. 이 녀석을 내가 A, K라고 놓는다라고 하면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A의 K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바로 A의 K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AK 플러스 1은 그 자체로 2분의 1이 되는 거고, 자, 이것들끼리 마찬가지 등간격이 될 테니까 중점이 몇이 되겠습니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같이 이런 순서쌍이 6개가 있고 싶다라 그랬지. 그치? 자, 그러면 1, 2, 3, 4, 5 해서 자, AK가 몇이 되면 될 거냐면 A6이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AK 플러스 2가 몇이면 되는 거야? A8이면 되는 거. A7은 어디에 있다? 딱 가운데, 즉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은 나조건의 위배가 되지 않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겨 먹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자, 그러면 가족권까지 맞춰서 생각을 해보니까 A6하고 A7하고 더한 게 몇이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 A7이 2분의 1이라고 했거든? 그치? 자, 그러면 A6은 몇이 되는 거야?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A6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차가 몇이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2분의 1 하니까 공차는 2분의 3인 등차 수열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한테 구하려고 하는 첫 번째 항부터 14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해보도록 할 텐데, 쌤이 두 번째 강의인 그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구조적 해석에서 쓰기는 할겠지만, 자,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합공식을 써서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2분의 14에다가 자, 곱하기 첫 번째 항하고요. 더하기 14번째 항을 우리가 구하시면 될 거고, 자, 이게 S라고 쳤을 때 2를 곱한 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는 14 곱하기에 A1 더하기 A의 1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런데 위에서 구한 두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일반항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일반항 A에는 자, 2분의 3n에다가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몇이 되겠습니다? 8이 되겠습니다. 정도까지 알 수 있단 말이야. 왜? 공차가 2분의 3이고요. 6을 집어넣으시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 맞죠? 그쵸? 자, 그러면 잠깐만요. 6을 집어넣었으면 죄송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돼야겠네. 자, 마이너스 10으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14 곱하기 A1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마이너스 2분의 17이 나올 것이고, 플러스에 A14라고 하는 녀석은 자, 2분의 22가 나오게 되는 거 맞지? 그치? 자, 그래서 계산해버리시면 14 곱하기 2분의 5가 되니까 답이 몇이 될 거냐면 35라는 거 우리가 얻어내실 수가 있는 거지. 그쵸? 자, 그래서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점임을 이용해서 단순히 그냥 일반항을 구하는 계산이 아니라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해석을 통해서 조금 더 계산 없이 간단하게 답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제가 지금 오늘 세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꼭 이 세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학습을 해보면서 이 테크닉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는 거를 꼭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